많은 친구들이 그죠? 여기 전혀 이게 왜 잡히지를 않지 글씨가. 이렇게 하나 잡혀. 그렇네. 이렇게 돼야지 글씨가 잡히네. 정병수님도 대기해 주세요. 금방 끝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다음에 하셔야 돼요. 그 시간은 언젠가 12시까지 끝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제가 여기 와가지고 강의하기 처음이에요. 제가 이제 나가서도 강의 잘 안 하는데, 강의 뭐 어디 불러주는 데도 없고 해가지고, 제가 지금 맡고 있는 것과 좀 유관한 쪽을 해가지고, 짧게,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심평보라 그럽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주제는 지식사회와 1인 창조기업 이렇게 잡아봤고요. 그리고 부제로 글로벌 비즈니스로 좀 크게 보자, 크게 보고 살자 그런 취지로 이제 글로벌 비즈니스로 잡아봤습니다. 그럼 내용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요즘 뉴스나 뭐 이런데 신문이나 이런 쪽에서 1인 창조기업 이런 이야기 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가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 센터를 지금 올해 4년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중소기업청에서 지정한 비즈니스 센터를 제가 이제 운영 관리하고 있는데, 1인 창조기업이란 뭐냐면 지식 서비스 분야에 종사하는 대표자를 포함한 직원이 1명인 기업, 그러니까 지식 산업 쪽에 종사하는 기업을 1인 창조기업이라고 하고요. 그 직원이 없는, 내가 대표이면서 직원인 그런 회사를 1인 창조기업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5월 전까지는 법률이 없었고요. 작년 5월에 이제 국회에서 법이 제정돼서 10월 달에 이제 정식으로 발효가 됐어요. 1인 창조기업 지원법이 우리나라에 생겼습니다. 그냥 타치하시면 될 것 같은데. 같이 화면에서 화면 가지고 보통은 넘어갑니다. 아니 그냥 손만 대세요 위에다. 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인 창조기업 지원법이 이렇게 정식으로 이렇게 제정이 돼서 보호를 받아요. 정부의 공식적인 보호를 받고, 그리고 또 지원 정책이 매년 이렇게 예산이 뒷받침돼서 지원 정책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캐릭터 협회에 있는데, 디자인이나 캐릭터, 만화, 스토리, 사진, 그 다음에 작가라 하면 뭐 사진 작가도 되고, 동화 작가도 되고, 소설가 그러니까 머리를 가지고 지식과 아이디어를 가지고 또는 손재주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모든 창조적인 산업에 종사하는 업종을 그냥 1인 창조기업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법에 따라서 지원 법률에 이제 보면은 문화부가 주관이 돼야 되는데, 중소기업청이 이제 주관 부처예요. 그리고 문화부는 이제 보조 부처로 같이 이제 상호 협력하게 돼 있고, 뭐 지식경제부나 뭐 이런 쪽 다 거의 이제 관련된 부처들이 다 관계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중요하게 이제 이 1인 창조기업 육성 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곳이 중소기업청입니다. 중소기업청에서는 이제 지원 사업들이 여러 가지 있고, 또 융자 같은 것도 있고, 이런 식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콘텐츠 진흥은 원래 이제 그쪽이 우리나라 방송이나 콘텐츠, 캐릭터 디자인, 게임, 애니메이션
이쪽을 진흥하는 기관인데 이쪽도 이제 1인 창조기업하고 밀접하게 관계에 대해서 콘텐츠진흥원이 조사를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창업진흥원이 이 사업을 이제 그 중기청의 업무의 일부를 이제 받아가지고 이쪽 분야의 전담기관으로 참여하고 있고요. 이제 소상공인진흥원은 뭐 약간 이제 1인 창조기업하고는 좀 성격이 다르긴 한데 또 일정 부분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제 예시로는 이제 그 1인 창조기업 자체에서 뭐 상품을 제조하거나 뭐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또 아까 지식재산권도 말씀하셨는데 이제 재산권 보호받고 이런 식으로 쭉 할 수가 있고요. 이거를 이렇게 결국 어떤 마케팅을 해야 되는데 마케팅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제 캐릭터나 뭐 이런 또 선물용품 같은 경우 뭐든지 이제 전문 전시회들이 있을 거예요. 문구 같은 문구 유화면 유화전 그런 식으로. 근데 요즘 기술 정보가 워낙 발달하다 보니까 전문 전시회들이 좀 쇠락하는 이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전시회 가지 않아도 꼭 전시에 출품하지 않아도 내 상품을 공부할 수도 있고 꼭 전시에 가지 않아도 특정 상품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문 전시회가 좀 부침이 있다는 그런 이제 산증 변화를 좀 설명드리고 이와 관련해서 중국 시장이 굉장히 아시겠지만 커지고 있다. 전시회도 굉장히 많이 만들고 있고요. 또 많이 키우고 있고 중국에서는 전시회 열었다 하면은 한국이나 다른 선진국에는 전시 규모도 줄고 관람객도 줄고 뭐 이런 추세인데 여기는 만들어 놓으면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본 사람들이 많이 없고 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계속 이 전시회가 커지고 있는 데가 여기에요. 중국 쪽이. 그래서 뭘 만드시면은 시장에 어떤 참여를 한다. 전시회에 내가 마켓 시장에 나가겠다 하면은 이제 그건 좀 중국은 가깝고 시장 가깝고 그래서 이건 한번 가볼 만한 데가 아닌가. 그래서 1인 창조기업이 내가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디자인을 그리던 또는 뭐 스토리를 만들어서 동화책을 쓸 수도 있고 만화책을 지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전문 분야를 책으로 또는 만화로 뭐 이렇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꼭 내가 뭐 강남의 큰 사무실에 앉아서 아니면 이런 데서 꼭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강원도에 골짜기에 들어가서 있어도 컴퓨터 한 대 있고 인터넷 되면은 세상과 소통할 수도 있고 세상을 상대로 마케팅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여기서 배우고 있는 C4라든지 뭐 SNS라든지 페이스북 이런 통해서 충분히 내 상품을 홍보하고 마케팅할 수 있다. 그리고 또 네트워킹을 통해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다. 그 창업 자금이나 이런 게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공간도 내 집에서도 할 수 있고 재택으로 할 수도 있고 시골에 내려가서도 농사 지으면서 귀농하면서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1인 창조기업의 어떤 정신, 그러니까 젊은 학생들 같은 경우는 꼭 내가 뭐 취업을 해서 살다 이게 아니라 부모들도 마찬가지고 자녀들을 뭐 취업을 시켜야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시대에 맞게 창조적인 어떤 산업, 어떤 상품, 어떤 분야에서 개척 정신을 가지고 미래를 한번 나가보자. 그래서 이제 제가 1인 창조기업과 함께 이런 이제 주제로 그냥 강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인데요. 네. 제가 그동안 있다가 7월 1일자로 이제 소속이 꽤 됐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예를 들어 제가 어떤 사업자 등록증을 낸다든지 법인을 낸다든지 안 그러면 그런 거를 해야 1인 창조기업이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지금은 프리랜서인데 프리랜서하고 1인 창조기업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말씀드리면 그게 이제 1인 창조기업의 자격 문제거든요. 아까 전에 이제 업종은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지금 이제 말씀하신 거는 사업자를 갖고 있느냐 안 갖고 있느냐 이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자를 갖고 있으면서 직원이 없는 경우에 이 업종에 이제
해당이 되면 당연히 1인 창조기업 등록이 가능해요. 그래서 내가 혼자만 1인 창조기업이다 해서 갖고 있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법이 제정되어 있어서 지원 정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냥 1인 창조기업에 해당되는데 사업자 등록해서 나는 1인 창조기업이야. 이거는 혜택을 받지 못하고 그냥 소외돼서 그냥 혼자서 독립적으로 그냥 말만 자기만 1인 창조기업인 거예요. 다른 데서 인정을 안 해주는 거죠. 그래서 1인 창조기업은 해당 분야에서 사업자를 내신 분은 당연히 등록을 신청을 해야 돼요. 저희 비즈니스 센터에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 센터에 등록을 해서 정보도 제공을 받고 그 정부 지원 정책이 있으면 거기 참여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프리랜서의 경우, 그러니까 사업자를 갖고 있지 않을 경우에는 예비 창업자로 등록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예비 창업자, 1인 창조기업 예비 창업자로서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 센터에 등록을 하거나 1인 창조기업 아이디어 비즈뱅크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공식 운영하는 포털이에요. 그게 이제 1인 창조기업 등록을 하면 정의원 인정을 해줘요. 그러면 거기서 정의원 인정을 받으면 저희 비즈니스 센터에서 이제 카드를 발급을 해줘요. 1인 창조기업이 증빙 카드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럼 그 카드를 가지고 전국에 34개 비즈니스 센터가 있는데 저희는 이제 춘천에 있고요. 그럼 서울에도 있고 뭐 대전에도 있고 부산에도 있고 광주에도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 일보러 갔을 때 그 비즈니스 센터에 가면 출입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하나의 비즈니스 센터에 등록되어 있어도 전국 34개 비즈니스 센터에 출입이 가능해요. 그건 왜냐하면 정부에서 지정한 센터이기 때문에 공동으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이쪽에 등록되어 있으면 이쪽에도 가서 쓰는 거 가능하죠. 그러니까 쓰는 거는 이제 그 공공공간이라 해가지고 단기로 이렇게 와서 잠시 쓸 수 있는 공간은 무료로 제공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기로 내가 뭐 사무실이 없다. 그럼 내가 비즈니스 센터 가서 좀 써야 되겠다 이러면 여기는 이제 지역별로 이제 가격이 있겠죠. 그러면 그 가격의 또 50%는 정부에서 보조를 해주니까 1인 창조기업이 이제 그 승인이 됐으면 50%만 자기가 부담하면 한 달 뭐 이용 아니면 6개월 이용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원되는 부분들이 사무실에 대한 지원이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뭐 자금이 필요하다는 것은 또 이제 점검을 해서 그러고 나서 이제 지원할 건가 말 건가에 대한 것을 또 평가를 내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종류가 지원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지원 종류의 1인 창조기업을 지원하는 여러 가지 시스템 중에 사항 중에 하나가 이제 저희 비즈니스 센터가 하나가 들어가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정부에서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정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화 공모 사업 이런 게 있어요. 1인 창조기업 뭐 사업 공모, 아이디어 공모 사업.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면은 뭐 이제 4천만 원? 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한 4천만 원 정도 해가 범위 내에서 지원이 돼요. 그리고 또 중소기업하고 연계해가지고 나는 혼자 사는데 이걸 좀 기술을 개발하려면 좀 자금도 들어가고 인력도 많이 들어간다. 그러면 그 전문 분야의 중소기업하고 같이 컨소시엄으로 사업 제안을 정부 공모 사업에 할 수 있어요. 1인 창조기업 공모 사업에. 그러면 거기는 이제 최대 1억까지 지원이 가능하죠. 이거는 이제 공모 신청자가 많으니까 그 심사를 해가지고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우수한 아이디어나 기획서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지원을 해주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지원 사업이고 또 뭐 융자 같은 거 대출 이런 거는 이제 저리로 뭐 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그런데 특히 또 청년 창업 지원 사업이 있고 시니어 또 40대 이상에서 회사를 그만두고 나와서 뭐 이런 이제 창조기업에 창업을 하겠다. 그러면 뭐 지원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좀 뭐라고 할까요? 요즘 취업 이런 거보다는 내가 하나 사무실 구하기 힘드니까 비즈니스 센터에 뭐 체크센터 하면 얼마 뭐 이렇게 비용 안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사무실 같은 거는 회의실 이런 거는 이제 비즈니스 센터에 따로 이렇게 공동으로 쓸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뭐 하시면 큰 비용 안 들이고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할 수가 있죠.
궁금하신 게 있으십니까? 그럼 직장 다니는 사람도 가능하나요? 지원이 아, 가능하나요? 그거 이제 직장 이제 가끔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제가 이제 제가 한두 달 뒤에 그만둘 건데 미리 저기 1인 창조기업 인상 들어와서 1인 창조기업 등록해가지고 준비를 좀 하면 안 되겠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직장인은 프리랜서는 예비 창업자를 해서 그래도 firm 범위에서 이렇게 1인 창조기업을 봐줄 수 있겠지만 직장인은 창업자가 아니잖아요. 기업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안 되고 다만 저희가 1인 창조기업 등록할 때 이제 정비영월 의료보험 가입 정비금 그걸 가지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4대 보험에 가입 때 요즘은 이제 다 의무적으로 4대 보험 가입을 하게 하니까 그거를 이제 의무적으로 떼가지고 제출해야 돼요. 그래서 그거 보고 이분이 4대 보험 의료보험에 들어가 있다, 뭐 직장 보험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 이제 어디 사무실에 뭐 회사의 직원이니까 이 사람은 가입이 안 되고, 다만 뭐 지역 가입이라든지 이렇게 돼 있으면 이분은 이제 예비 창업자이구나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가입시키고 이렇게. 그리고 또 다른데 이제 피부보험들 얹혀 있거나 또 부모한테 얹혀 있거나 뭐 학생들 대학생인 경우에 그 대학생이나 뭐 주부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등록 자체는. 근데 SNS 전문 강사 이런 사람은 해당이 안, 업종에 해당 없네요. SNS 전문 강사를 이제 그 업종이 아마 중소기업 분류에 그런 게 안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게 어떤 직종으로 이렇게 분류가 될 수 있는지 여부는 아직 이제 그쪽에서 아직 명시가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강사란 것도 어떻게 보면 전문 서비스가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런 쪽에 포함될 수 있는지. 그거를 저걸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컨설팅 같은 게 이제 합자 등록증 보면 뭐 컨설팅이나 자문 이런 게 있으니 그런 걸로 하면은 지시산업 관련돼서 그거는 충분히 1인 창조에 해당이 되죠. 사업자분의 경영지도면 자문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공 확률이 가장 높은 게 어떤 직종인가요? 1인 창조기업 중에서 예. 성공 확률이 가장 높은 거야. 예. 그거는 제가 아직 그까지 분석을 못 해봤고요. 나머지 답변은 좀 이따 제가 해드려도 될 것 같아요. 예. 네, 제가 시간이 많이 넘어가요. 예. 시간 때문에 제가 하겠다고 그렇게 한 건 아니고 어차피 마지막 부분 정경수님이 지금 해주셨으면 했는데 시간이 사실 좀 예의가 아닌 것 같아갖고